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오늘은 로봇 관련주 좀 급락해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두산주가 좀 급등을 했었죠. 네, 일단 지주사들이 뭐 LG 화학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이제 상장 이슈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상장 이슈로 급등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 이슈 내용은 좋죠. 예,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상장을 하니까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오버슈팅. 쉽게 말해서 경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가치가 뭐 10배, 20배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이 들듯이 지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던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결국 그 회사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서 오른팔로 왼팔로 하나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팔이 없잖아요. 내 두 팔이 없어져서 나는 이제 몸뚱아리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가장 핵심적인 오른팔과 왼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상장했으니까 카카오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약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늘 보여줬다는 겁니다. 카카오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래서 상장시키면서 상장 붐 일으켜서 완전히 주가를 19,000원짜리를 17만 10배 튕겨놓고 지금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 나왔던 카카오뱅크도 94,000원짜리가 2만원, 카카오페이도 24만원짜리가 4만원.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치가 그만큼 없었는데 너도 나도 흥분하고 비성적으로 비논리적인 판단을 해버린 거죠. 왜?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났으니까, 돈이 넘쳐났으니까. 뭐래도 사면 돈을 날 것 같은,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봇주를 상장시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올라갑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올라가냐고요. 10만 원 하던 게. 이유가 없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주 받겠죠, 앞으로. 로봇 발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 얼마냐고요. 아직 매출이 안 나옵니다. 예.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근데 그 좋아질 걸 감안해서 주가가 이미 올라갔는데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다고 해서 2조짜리 회사가 4조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뭐죠? 그냥 테마죠. 분위기죠. 또 비논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과열 양상 흥분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흥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신 차리는 사람들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 팔고 나면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헤라클레스가 던진 럭비공이 하늘을 치솟다가 어느 정점에 딱 다다르면 이제 뉴턴의 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게 중심이 탁 틀어지는 순간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 힘과 중력과의 그 임계점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바보는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되면 카카오도 그랬고 카카오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치 대비 이 두산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십시오. 두산 가치가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상장되는데 뭐 시가총액이 얼마 얘기 나오는데 가지고 있을 때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나와서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이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상장됐죠. 그러면 그날 뭐 변동성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뭐 내가 근데 뭐 청약해봤자 몇 주 못 받을 겁니다. 뭐 많이 해봤자 그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용돈 아니면 뭐 추석 선물 아니면 그냥 뭐 한번 이렇게 재미 보는 정도 해야지 그걸로 가지고 뭔가 대박이 나요 이런 건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 상장됐는데 또 상장되자마자 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례가 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됐는데 뭐 시가총액이 4조, 5조만 올라간다. 그러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뒤도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는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지금 뭐 로봇주들 뭐 지금 분위기가 좋긴 한데 이게 지금 10년 뒤, 20년 뒤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주가가 선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나 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이게 횡보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올라가고 횡보하다 올라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의 로봇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지금 가격대가 말이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는 뭐 굴지의 환학사가 있죠. 야스카와 전기 이런 기업들도 엄청난 매출을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그 머시닝 센터 뭐 로봇 관련 자동화 설비 뭐 이런 거 다 깔아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깐 건 아니거든요. 그 핵심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시총이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뭐 환학사 보시면 뭐 폭등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뭔가 이제 테마화돼서 장난을 좀 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야스카와 전기도 마찬가지고, 덴소 미국의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로봇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주가가 폭등한다,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뭐 가게든 아니면 뭐 자기 집 주방이든 뭐 로봇이 뭐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공장에 그 자동화 설비 라인 까는 것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전체적으로 좀 고평가된 상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테마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상 급등, 이상 징후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뭐 루닛이라는 회사는 또 뭐 진단 분야 AI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기업 가치 비해서 위성증자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수급에 의한, 기관들이나 외국인 뭐 헤지펀드의 어떤 분위기 내러티브 전략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주가를 좀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산 주식을 더 사고, 펀드 매니저들은 사도 되잖아요. 그게 통장이나 이름이나 뭐 자전이나 이런 걸로 안 걸리거든요. 너 좋아서 비중 더 늘린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나면 또 나중에 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물량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 뉴스가 있어야죠. 개인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그 주식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주가를 폭등시키는 거,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매일같이 오르게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거든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믿고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웬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정보, 이런 것들로 그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국민들이 300이든 500이든 쌈짓돈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지금 뭐 상장, 뭐 그런 것들, IPO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 막 매일같이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신문에서 계속 기사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시장 분위기가 조건이 형성됐다 싶으면 이제 바로 그날 다 파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도 계속 파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이전부터 주식을 사뒀기 때문에 그 주식을,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판다고 해서 24만 2천 원에 팔려고 주가를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24만 2천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내리면서 계속 파는 거죠. 왜? 그래도 지금 샀던 가격은 10만 원 이하니까 15만 원, 20만 원에 사면서 계속 조금씩 나누어서 파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조금씩 팔고 떨어질 때도 조금씩 팔고, 그래서 뭐 분산 매도를 하는 거죠. 한 번에 팔면 하한가가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주가 좀 중간중간 리바운스 나올 때 또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죠. 다시 이제 매도세가 점차 좀 수그러들면 다시 또 기술적 반등하겠죠. 20만 올라오겠죠. 그럼 또 여기 또 정리하죠. 그럼 다시 꺾이죠. 그러면 뭐 어떤 차트 모양이 나오겠나요? 이때 이제 3산형 차트가 헤드앤숄더형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이제 꺾어지면서 쭉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 기술적인 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의 흐름이 그렇다, 뭐 이런 거죠. 에코프로비엠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하고 조정받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또 반등 나오고 이제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헤드앤숄더, 머리, 어깨, 머리, 어깨 꺾어지고, 3산형, 산이 3개, 3부령, 부처님 동상 보시면 첫 번째 부처님, 지금 중간에 있는 제일 큰 부처님, 옆에 있는 부처님,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산이 세 개다. 하나,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 이게 인간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주식시에 300년, 400년 동안 인간의 마음이 초기 급등하고 두 번째 폭등시킨 주식을 기관들이 팔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남은 잔량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 누구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정리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장이 지내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특징인 거죠. 뭐 크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고 꺾이는 이런 패턴들. 이건 우리 인간의 심리가 다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또 골이 깊으면 이제 또 산이 높아진다. 이런 격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10년이 지나면 또 그렇고 다음 10년에도 또 그렇고 앞으로 100년 뒤에도 또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벌고자 하는 자와 돈을 잃는 자, 또 눈먼 자, 이성적인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주식을 좀 바라보고요. 이슈나 급 뉴스 이런 거에 주식을 팔고 나오면 수익을 이미 이제 확정을 한 거니까 더 올라가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음 기회를 노려서 또 이슈가 생길 만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하고 또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또 폭등하면 팔고 이런 어떤 습관을 계속 가지시면 주식시장에서 큰 낭패는 안 보겠죠. 항상 뉴스에 막 폭등할 때 사면 이제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